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오늘은 1:1 영어 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캠블리의 한국 지사장직을 맡고 계신 이희승님을 모시게 됐어요. 희승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디자인 석사를 공부하셨던 분인데요. 돌연히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 세계의 테크 인재들이 한 곳에 모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중간에 창업하신 것을 그만두고 비슷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였던 캠블리의 첫 번째 직원으로 조인을 하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신 분이에요. 희승님께서 원하는 커리어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방법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즈니스 영어 공부 방법까지 오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어플라이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희승님이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희승님 그 링크드인을 보게 됐어요. 근데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그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가 강한 분이셔가지고 지금 영어 교육 쪽에 계셔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쭉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창업을 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시작한 게 아까워서라도 전혀 다른 분야에 창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커리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결정을 내릴 때 보통 흔히 하는 실수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까워가지고 맞아. 이제 그 앞으로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sunk cost fallacy라고 하죠. 네, 커리어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임팩트를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런 업계 분야에서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서 결정을 내렸던 거라서 네, 크게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석사를 그만두고 많은 조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기획하는 데 참여를 한 거였는데 많은 스타트업들의 영어 피치덱 같이 보고 피치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할까, 무슨 제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답답하셨는지 다 한국말로 다시 제품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왜 영어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고.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 좀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아직도 영어가 꿈을 이루는데 큰 장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어를 배우는 거는 이제 제가 평생 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되게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어 교육의 문제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자 창업을 하고자 했었어요. 어쨌든 이제 자신의 서비스를 이제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던 캠블리에 조인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기로 해서 이제 그걸 벌써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지속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조인하는 그 길을 턱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당시에 창업도 하고 싶었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컸었고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려면은 회사를 조인을 하고 만약에 창업을 할 거면 다시 한국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캠블리 파운더들 만났을 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연락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베이스는 그 당시 베이스가 한국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에게 비자를 스폰서해주면서까지 그런 초기 창업 멤버로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희승님께서 이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스타트업에 일찍 조인하게 됐는지 그 전략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회사를 찾아보면서 그러면 캠블리라는 회사에 연락을 해 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링크드인에서 이제 그 파운더한테 연락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연애가 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번 주 중에 혹시 커피 가능하면은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가능할까? 이러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메시지를 답장을 주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콜드메일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꽤 많이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길게 시간을 내줄 수는 없더라도 잠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들 흔쾌히 승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또 재밌던 것은 그 친구들도 그 케빈이랑 사뮤엘랑 그 영어 교육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영어 교육을 하면 한국을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예전에 얘기를 했었대요. 우리나라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영어 못하는 건가요? 영어를 못한다기보다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에 가가지고 막 학원들도 둘러보고 뭐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 만나게 한 1년 전쯤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에게 상대방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직원으로 이제 어쨌든 들어가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마켓 전체를 담당하는 그 지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되셨는데 그 희승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영어 이외에 중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영어도 영어이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이렇게 역량을 잘 발휘하는 그런 뛰어난 인재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직무 능력.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거는 저희 인터뷰 하면서도 많이 보고 찾는 그런 역량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분석적 사고, 그러니까 analytical thinking을 굉장히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 자체가 탑다운이 아니라 좀 바텀업,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고 이 문제를 주면은 그냥 이거 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포인트 앤 케이스라고 책이 있거든요. 인터뷰 책. 이거 혹시 인터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책을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제 그 어플라이를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이제 그 나이대라서 그런지 영어를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희승님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영어 선생님으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또 영어 교육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희승님이 생각하기에 그 영어를 비즈니스 레벨로 끌어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킴블리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영어회화 뭐 커리큘럼이 없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사실, 되게 답변 드리기가 되게 난감해요. 그 비즈니스용 영어가 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언어든 그 생각을 말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이 사람 정말 말을 잘한다, 조리 있게 말 잘한다. 그걸 잘 못하면은 아무리 비즈니스 용어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팩트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제 언어는 머슬 메모리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렇게 연습하는 만큼 이제 knowledge가 있고 스킬이 있는데 언어는 좀 더 스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페인팅을 한다라든지 악기를 하는 거라든지 뭐 스키를 탄다라든지 이게 많이 하지 않으면은 좀 다 까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한국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버벅거린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모국어가 그런데 이제 외국어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영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그거에 관련된 내가 만약 테크에서 일을 하고 테크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테크크런치나 뭐 벌지나 그런 신문 기사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꼭 읽고 이렇게 듣고 팟캐스트 같은 거 되게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풋을 늘리고 그리고 업무 관련 메모나 일기 등을 영어로 적는 등 이렇게 습관화를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머슬 메모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수영을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노하우를 안다고 해가지고 수영을 잘 하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언어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자기가 부닥쳐보고 아, 나한테 맞는 스타일은 이런 거구나. 이거를 터득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이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튜터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은 자, 나에게 가르침을 다오. 노하우 연습을 해. 좀, 봐. 그, 약간 떠먹여주는 교육에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고, 이제 자기가 영어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별 반응이 안 좋은데,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부닥쳐보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비즈니스 맞아요. 영어든 아니든. 그런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대1로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어민들과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제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려고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캠블리가 다른 여러 영어 교육 서비스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은 가장 큰 베네핏을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다른 서비스들을 봤을 때 커리큘럼 같은 콘텐츠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에 비해서 캠블리는 좀 더 튜터 퀄리티에 더 비중을 크게 두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말은 되게 다양한 튜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완전 초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실전과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뭔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제일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아직 영어가 되게 불편하고 막 영어 울렁증 있고 그런 분들은 불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가 타이트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꼭 원하는 그런 코스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mock 인터뷰 같은 거를 갖다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희승님. 오늘 어플라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희승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캠블리 15분 사용권을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혹시 1대1 영어회화 서비스를 한번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사용권을 사용을 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에피소드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